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5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국 시장 어제 또 좋게 마무리 짓기는 했어요. 뭐 하루하루 트럼프 발언 플러스 이제 뭐 실적 이런 것들이랑 좀 엮이면서 지수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어제 또 좋은 언급이 있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. 미국과 이제 중국이 실제로 갖다 뭐 관세 협상을 좀 하고 있는지. 일단은 미국 증시 또 좋게 상승을 했고, 뭐 당연히 지수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 뭐 엔비디아, 메타, 아마존, 테슬라 대신에 지금 시간에서 이제 인텔이랑 구글, 알파벳 뭐 요 정도가 좀 갈리지 않나 싶은데, 인텔은 2분기 실적 전망 시장 예상치 하회 이런 뉴스가 좀 붙어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래도 일단 미국 지수는 좀 좋은 모습이었고,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 협상 어제 이제 시작을 했죠. 근데 지금 좀 기억해둬야 될 부분이 뭐냐 해가지고, 어제 뭐 그럴싸한 좀 좋아 보이는 방향성은 나왔어요. 뭐 USTR 대표 면담에서 산업장관이 일체 관세 면제 재차 요청,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통상당국 미국 관세 조치 협의회 틀 마련했다. 대신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. 최상무 7월 8일 전까지 미국 관세 폐지 위한 7월 패키지 마련. 즉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? 이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, 계속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 바로 딱 하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.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음 정권, 다음 정부 어디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한테 맡기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, 그만큼 우리나라 대선 6월 3일이죠. 그러면은 최소한 뭐 협상 같은 게 그 전에 윤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대로 도장 찍고 완전 디테일하게 해서 확정 짓는 거는 그 6월 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. 뭐 대통령 누가 나오든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안정돼서 뭐 한 달을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7월 8일 정도, 즉 꽤나 시간 텀이 있습니다. 뭐 한 2달, 3달 좀 안 되게. 자, 그래서 미국 관세협의 자동차 분야 중점으로 설명했다. 그리고 정부 미국에 관세 면제 요청했고, 미국 재무 우리나라와 한국과 이제 통상협의 성공적 이르면은 다음 주에 이제 좀 세부 논의 들어가겠다. 하지만 관세에 대해서 도장 찍는 거는 최소한 7월 이렇게 해가지고 6월 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뭐 관세 같은 거 좀 협상 잘 되고 하면은 탁 하고 나오면 더 좋기는 한데, 관세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꽤 있어요. 텀이 일단 길어요. 자, 그리고 백악관 6월 달에 알래스카 LNG 서밋 추진, 우리나라한테 이제 투자 공식 선언 압박. 요거는 6월 2일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일단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닌데, 추진해서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, 뭐 대만,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아시아 계열에서, 아시아 측에서 LNG, 알래스카 LNG 투자 얘기 나왔던 국가들한테 이제 뭐 서밋 추진하면서 좀 압박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요거는 알래스카에 대해서 뭐 투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, 이거는 또 뒤에 알래스카 관련주들이 조금 반짝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한데, 6월 2일이니까 아직 좀 멀었어요.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6월 3일이고 그 전날 저 서밋이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매일 중국과 협상, 트럼프가 주장을 했지만 중국은 가짜뉴스다. 뭐 진행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. 미국 문제 해결 원하면은 일방적으로 대중 관세 조치 전면 철회해야 된다. 그래서 요렇게 좀 어제 언급이 나오면서 살짝 선물이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, 선물이 어제 마이너스였죠? 어제 선물 마이너스 1%까지 갔다가 그거 다 돌려놓더라고요. 보합까지. 그리고서 미국장 열리고서 저렇게 상승. 미국 지수 보시면은 보합에서 주변에서 시작해서 종가까지 쭉 상승한, 좀 좋아하는 그런 분봉이긴 합니다. 그리고 트럼프 오늘 오전에 중국과 무역 문제 논의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뭐 더 좋은 걸 수도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이렇게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. 그래도 뭐 최신자 뉴스는 트럼프의 언급 요거이지 않나. 자, 그리고 EU 수장 요것도 살짝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, 자,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 계획 곧 발표할 거다. 미국의 LNG가 중요하다. 근데 요거는 딱 보면은 어떤 생각 들죠? 러시아에 대한 압박?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 LNG, 즉
EU랑 미국이랑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뭔가 오고 가고 하고 있나 보네. 미국 LNG 수입을 좀 늘리면은 그만큼 이제 뭐 관세 자신들이 이제 미국 거 너네 거 더 들여올게 하면은 EU에서도 미국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. 그래서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뭔가 유럽 측이랑 미국이랑 뭔가 잘 오고 가고 있나?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멘트인 것도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미국, 유럽이 지금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뭐가 진행되고 있나? 가능성이 꽤 높죠. 그래서 중국, 유럽 요 두 곳이 이제 관세 세계 시황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는데 둘 다 일단 협상이 좀 잘 진행되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, 우크라이나 뭐 광물 협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광물 협정이 뭐 캔슬된다.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? 아무래도 뭐 미국, 우크라이나, 미국이 일단은 우크라이나, 러시아 전쟁 뭐 손 뗀다. 이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거기서 돈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자 다음에 이제 미국 아마케에 대해서 주말 기고 ABL, 펩트론, 온코닉, 테라퓨틱, 뭐 유한야엠, 보로노이 등등 쭉 있는데 이제 이후에는 기술 이전이라던가 뭔가 기술 발표를 할 때 엄청 좋은 내용이 좀 나오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서 다음 주에 뭐 하나오션, 에어로 실적 시즌 조선이랑 2차전지 등이 좀 모여 있기는 해요. 그 다음에 4월 중에 뭐 중국 무비자 5월로 넘어가면은 FOMC 금리 발표. 자, 그래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 이번 다음 주에 좀 방한 내용이 있기는 했죠. 근데 요게 이렇게 뉴스가 조금 바뀌면서 더 진척되는 뉴스로 나왔어요. 첫 번째, 미국 해군성 장관 이번 달 말 방한 한미 조선협력 급물살 해가지고 일단은 해군성 장관이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게 트럼프 장남 오는 거랑 같이 엮여서 같이 이동을 할 건가 봐요. 그래서 30일에 거제 울산 조선소 방문한다. 일단 트럼프 장남은 이번 주가 아니죠. 다음 주 해가지고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 이제 방한을 한다. 방문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주니어랑 요 펠란 장관 유코남 MRO 현황을 좀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과 미국 해군 함정의 MRO와 건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. 물론 요게 와가지고 바로 계약 체결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한번 쓱 보러 오는 거죠. 이전부터 결국 미국, 중국 패권 다툼에서 조선은 우리나라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. 미국은. 그래가지고 쓱 예전부터 뭐 트럼프가 그 임기 좀 올라오고 당선되고 초부터 우리나라랑 이제 뭐 협력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생기는구나. 이런 내용은 뒤에 미국, 조선에 대해서 이게 좀 폭넓게 보면은 지금 관세 협상에서도 분명히 엮여 있죠. 조선 같은 경우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대표적으로 원했던 게 알래스카 투자 뭐 이쪽 참여랑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협력 이 두 개가 일단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조선에 대해서 뭐 와가지고 수주 같은 게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세계적으로 결국 중국, 조선 기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,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가 뭐 좀 이렇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뭐 손가락 안에 들죠. 넘버 2는 되니까. 자, 그래서 일단 조선 관련해서는 하나오션 이렇게 해서 최근에 좀 슬슬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얘네는 결국 수급이 좀 세야 돼요. 기관애인 해가지고 수급 좀 잘 들어오나. 그 다음에 어제 HD 현대미포 조선은 실적이 조금 호실적을 붙이면서 수급이랑 같이 좀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앞에 구간 15년 고점을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추세 이어가는지 그 다음에 한국조선 해양 그리고서 아까 전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요거랑 같이 뭐 현대임스 어제 넥스트레이드 구간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다가 뭐 HJ 중공업 등등 조선 관련 주들은 움직임이 꽤 무난하죠. 꽤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뒤에 뭐 좀 좋게 이어지나 일단 요거는 그냥 방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뭐 트럼프 장남 정용진
키워드 엮어가지고 신세계 INC 어제 움직임이 조금 격하기는 했는데 얘가 이제 뭐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 뭐 재료 자체가 온다고 해서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. 사실상 신세계한테 뭔가 수혜가 있고 그건 아닌데 일단은 뭐 친분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. 트럼프 주니어 방한 소식에 달아오는 이 주식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근데 조금 제 기준에는 재료가 그렇게 센 느낌은 아니어서 뭐 돈 붙이고 하니까 여기서 뭐 더 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장중에 그냥 대놓고 턱하고 이거 눌림해야지 이건 무조건 좀 시세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종목을 조금 당일 움직임을 보면서 접근할지 말지 정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체코 한수원이랑 원전 계약 곧 체결 가능성.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프랑스 EDF였는데 이쪽이 이제 항소를 했었죠. 뭐 좀 태클을 건 거죠. 한수원 뭐 이래서 진행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이것저것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진정 최종 기각했습니다. 그래서 원전이 일단은 어디였냐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밑에서 쭉 올라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이제 풍력도 있기는 해요. 뭐 터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이 종목이 최근에는 가장 좀 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. 그거나 이제 우진엔텍 우리기술 뭐 등이 있는데 원전 저는 원전이 지금 좀 글쎄요. 이전 그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거든요. 원전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냥 요거는 지금 계약 체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기 기대감 정도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할까 말까 정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.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계약 체결하고 뒤에도 막 수주 이어지고 분명히 이제 다음 정권이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 색깔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.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.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민주당 측은 국힘이랑 민주당 측이랑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갈리죠. 국힘은 원전을 좀 밀어주는, 푸시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, 민주당 측은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엔 주축이에요.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정책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입니다. 세상은 이제 선택이라는 게 있어서 A, B, C, 막 D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 이 네 개의 온전히 똑같이 자산을 분배하기는 어려워요. 한쪽에 보통 몰게 되거든요.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정책에서도 비슷한 흐름인데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힘을 많이 주면은 원전은 상대적으로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래서 그런 뭐 정책은 나와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길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르다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전은 아직 막 좀 엄청 길게 보기는 좀 쉽진 않지 않나. 보더라도 지금 뭐 트레이딩 이런 재료 관점에서 보고 다음 정부 뭐 누가 어디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들어서고 그 정부의 정책 방향성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정치 인맥 쪽에서는 뉴스는 한덕수 뉴스가 엄청 많아요. 그리고 갑자기 좀 한덕수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출마 선언할 듯, 이르면 30일 출마 여부 입장 표명 해가지고 이게 뭐 다 단독 뉴스고 당사자 본인의 언급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모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지금은 좀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리스크 측면에서 갑자기 저 대선 출마 안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겠죠. 그래서 저는 오버나잇은 사실 좀 모르겠고 일단은 그냥 그런 관점으로 관련 주들 좀 데이 트레이딩 할 포인트가 있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대한제당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가율 2일차에서 시세 쫙 당겨주고 상한가 라인 그대로 좀 복구를 해놨는데 최근에 추세는 좀 제일 격하지 않나. 그래서 얘는 우다 보니까 시총이 너무 가볍습니다. 호가 얇고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제가 뭐 좀 메인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. 시총이 너무 얇다 보니까. 그다음에 이제 시공테크랑 아이스크림 에듀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29일 2명, 그다음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 1명 이렇게 좀 확정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꼭
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요게 있고, 정책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메인으로 나오는 게 없기는 해요. 아, 그리고 이재명 요 싱크탱크, 요거는 좀 뒤에 봐야 될 것 같은데, AI 펀드가 원래 그 4월 28일 AI 관련해서 정책 발표 요 내용이 있었는데, 성장과 통합 8일 만에 사실상으로 좀 중단됐다. 혼선만 가중된다. 해가지고 설익은 정책 노출, 대선용 단기 모임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뒤에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게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, 정책들이 엄청 많죠. 그래도 여기서 이제 다음은 선별을 해야 돼요. 대선 공약 시즌으로 넘어갔을 때 대선 공약으로 지금은 이제 그냥 막 다 던지는 거거든요. 아직은 막 던지는 거예요. 막 이것저것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좀 문제점이라던가 부각될 수 있는 것들 다 그냥 막 언급을 하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 넘어갔을 때 더 중요한 메인 정책들이 압축이 될 거예요. 대선 공약 시즌으로 넘어가면은. 즉 후보들, 민주가 27일이었죠. 민주 경선 일정 끝나는 게 27일? 하여튼 이번 달이에요. 해가지고 27일로 알고 있고, 국힘은 5월 3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공약 해가지고 그런 정책 시즌 나올 텐데,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압축되는 정책들이 다음 메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. 자, 그래도 지금 좀 생각해 둘게. 이런 뉴스들 튀어나올 것들 하나씩 좀 봐두시면 좋은데, 거기서 하나 더. 최근에 이재명 관련 정책들 워낙 강했잖아요. 광기로 갖다 언급했다 하면 스치면 상한가 2종목, 3종목, 그냥 한 종목도 아니고 테마를 만들면서 다 상한가하고 막 그랬지만, 어제 그리고 이틀 전 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. 언급을 하더라도 상을 갔다가 깨지거나 상을 못 가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.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삼성물산처럼 그냥 미친 척하고 가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, 이제는 그 전이랑 점점 다릅니다. 어제 그 해저 관련해서도 LS 마린솔루션 순간적으로 탁 튀고 윗꼬리 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. 이제는 메인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 뭐가 엮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오늘 이제 스마트팜 그 농업 관련 방문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우든지팜, 그 다음에 그린 리소스 이런 것들, 그린 리소스가 아닌데 그린 플러스, 이런 게 이제 그 농업 관련주 스마트팜으로 좀 엮이는 애들이고, 자, 이쪽은 정책주들 워낙 많았는데 지금은 정책 그리고 인맥주들 좀 눌림. 어제 4x4 그냥 안 죽죠. 4x4는 조금은 더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정책부터 해가지고 인맥주들 줄줄줄 좀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생각을 할 게 꽤 많습니다. 꽤. 그래서 정책주는 좀 눌림, 확실히 눌림에서는 좀 좋은 흐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이쪽은 휴전은 지금 어떻게 될지, 일단은 광물협정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광물협정이 잘 도장을 찍나? 아니면은 얘네들 왜 안 나오지? 주말 끼고 이거 이러다가 캔슬되고 뒤에 트럼프가, 미국이 어떤 액션 취할까?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가지고 좀 넘기도록 할게요. 어제 비만 치료제가 조금 힘이 있었고 바이오 개별주 느낌이긴 한데, 일단 인벤티지랩 단기가율이 해제가 됐죠. 그거랑 블루엔텍, 저는 인벤티지랩은 상따에서 좀 넘어오기는 했는데 얘가 좀 힘을 줄지. 그 다음에 블루엠텍은 이제 개별 이슈, 어제 이제 기술적으로 대금이랑 동반해가지고 반등을 좀 120선 주변을 올라와서 꾸역꾸역 버티더니 한번 탁 하고 튀어주는, 그냥 차트상 좀 정석인 모습이 있지 않았나. 자,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딱 집중해서 볼만한 뉴스는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고, 조선,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제거는 뒤로,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느낌보다는 재료에서 시나리오를 좀 세우는 게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은 별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패스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위주로, 그 다음에 정치, 정책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그 나트륨 그 배터리 그것도 움직이고, 어제 이제 정부에서 그 웹툰, K 웹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 얘기 나오면서 미스터블루 한번 또 튀기는 했는데,
딱히 딱 꽂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볼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서 뭐 신규 상장주나 개별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들, 그리고 조선주들은 지금 목표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. 이번에 조선 실적 시즌, 그러면은 조선에서 돌아가면서 뒤에 종목들도 순환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아직 실적 발표 남아있는 애들도 그렇고, 물론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알기는 알아요. 그래도 일단은 좀 등치 있는 애들 위주로 실적과 함께 뭐 전고점 돌파를 뭐 좀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, 종목이 아직 밑에서 좀 깔려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. 한국조선 이쪽도 구간 자체가 이렇게 해서 25만원 조금 중요한 구간이기는 하죠. 그래서 예, 어차피 조선은 다 등치가 커요. 다 등치가 커서 수급이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. 현대중공업도 신고가 다시 올라오고 다 거의, 근데 조선 쪽 거의 보면은 신고가랑 신고가 주변이기는 해요. 웬만한 좀 메인 기업들은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 좀 아쉬운 게 뉴스는 그렇게 딱 자극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. 그래도 금요일이고 하니까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